2025년 8월 23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한담과 비트코인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담이라고 해봤자 별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AI 버블 얘기를 드렸는데 AI 버블은 언제 꺼지느냐, 일단 버블이 생겨야 버블이 꺼집니다. 근데 버블은 얘기 드렸다시피 AI라는 미명하에 어중이 떠중이 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게 버블이고, AI 버블이 꺼지는 거는 더 이상 엔비디아가 디맨드 자체가 늘어날 일이 없어지는 단계, 그런 단계가 되면 AI 버블은 꺼질 거라고 봅니다. 그게 언제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죠. 엣지 노드라고 얘기했던 온디바이스 AI, 일부 엣지 AI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엣지 노드, 엣지 AI, 온디바이스 AI. 삼성이랑 해서 AI 6칩을 만들어서 2나노짜리 6칩을 만들어서 디바이스에, AI 폰에 그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AI 버블 꺼지는 게 마치고 새로운 AI 시대가 열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 없거든요. 이미 학습도 어느 정도 된 상태고, 그 학습된 걸 가지고 추론, 그러니까 판단만 하는 AI 칩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로 다 AI는 사람들한테 쓰임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본 거는 2나노짜리 칩이 202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공급이 늦어질 수도 있고, 일단 22조, 23조 물량에 대한 계약을 했다는 것만 나와 있고, 어차피 non-disclosure로 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은 알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나노 칩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AI 버블의 바닥을 찍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 엔비디아가 추론 칩을 내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엔비디아의 가장 큰 약점은 전력 소모입니다. 성능은 좋은데 전력 소모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추론 칩도 아마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계 자체가 전기를 많이 먹어요, 엔비디아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는 필요하지만 디바이스에는 필요 없는 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고려하면 그 시기쯤 되면 AI 버블이 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AI 버블이 꺼지는 시기와 미국 나스닥이 꺼지는 시기가 만약에 일치한다면 아마 나스닥 차트의 변동성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차트의 변동성이 그림이 그려지면 제가 다음 한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비트코인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한담이 아니고 업데이트입니다. 어떤 유튜버 분이 현재 내려온 파동을 1연장 터미널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어떻게 이걸 1연장 터미널로 봤을까 보니까 1, 2, 3, 4, 5로 보면 1연장 터미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펀더멘탈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 파동 우선의 원칙이고 큰 파동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특별 파동 우선의 원칙은 이 파동이 A, B, C, D, E처럼 보여도 5연장 터미널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터미널이 우선한다는 거죠. 작은 터미널이 여기 만들어졌잖아요. 이 터미널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이 터미널을 못 보면 큰 파동으로 A, B, C, D, E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길이의 0.5, 그 다음에 이 길이의 618,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얘기한 1연장 터미널이 되었다면 1연장 터미널이 너무 가파르죠. 지금 내려온 것도 너무 갈라요. 시간적으로 너무 짧아요. 거기다가 1연장 터미널이었다면 이게 886 이상으로 되도림이 금방 와야 됩니다. 이 기울기보다 더 빨리 와야 돼요. 그래서 이 파동은 1연장 터미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파동이 지금 A, B, C, D로 보면 완성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B, C, D에서 D파보다 B파가 더 긴 경우는 잘 없거든요. 올라가려고 하면 B, C, D 하고 나서 E를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B가 더 길어요. 시간적으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데 시간적으로 B가 더 깁니다. 그러면 제가 호빗삼각형을 얘기를 드릴 때 항상 호빗삼각형은 A파하고 D파 종점하고 해서 피보나치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나스닥 파동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나스닥 파동을 보면 얘가 호빗으로 나올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나스닥은 지금 마라톤 뛰고 나서 거의 결승점 근처에서 힘이 거의 다 빠져있는 마라토너 같은, 휴식이 전혀 없었던 파동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만 혼자 따로 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제가 펀더멘탈에서 말씀드렸던 큰 파동의 우선의 원칙, 나스닥 파동이 더 큰 파동이고 나스닥 파동이 움직일 때 비트코인 파동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실적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만으로 움직이는 장에서 금리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유동성에 제약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금리에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는 수요와 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동이 A파가 아닌 경우는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A파가 아니면 뭐지? 하고 파동 카운팅 해놓은 거를 제가 보니까 여기 WXY 제가 써놓고 여기 ABC 써놨어요. 여기 또 ABC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A, B, C, D, E 아니면 W, X, Y, X, Z. 여기는 Z가 안 되죠. ABC 플러스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복합 조정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얘를 안 만났습니다. 어느 파동도. 그러면 WXY, XZ는 안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A, B, C, D, E 하고 여기까지가 A파, B파, 그 다음에 C파가 W, X, Y, X, Z. 이게 Y파가 너무 작은데 이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복합 조정에는 고점 저점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이 아닙니다. 표준형은 삼각형이 진행할 때 A, B, C, D 했으면 반드시 E가 돼야 되고요. 아니면 A, B, C, D, E가 돼야 되고 수렴형으로, 아니면 A, B, C, D, E 이것도 수렴형이죠.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복합 조정은 원칙이 없어요. A, B, C, A, B, C, A, B, C 해도 복합 조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 파동이 W, X, Y, X, Z가 되는 가능성도 일단은 하나 살려놔야겠습니다. 삼각형이라고 하는 파동의 변수를 고려할 때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어도 되니까요. 자, 여기서 W, X, Y를 했으면 여기까지가 C파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고점을 넘겼어요. 그러면 D하고 E는 또 안 되거든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C파는 됩니다. 그러니까 A, B, C가 A, B, C, D 하고 나서 W, X, Y, XZ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C파는 되는데 여기서 A, B, C, D 하고 나서 E파를 올려야 되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합친 것도 C파가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A, B, C로 C파로 봤거든요. 여기까지를 A파로 본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A파가 아니면 A, B, C, D였으면, 그리고 여기까지가 A파였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이 카운팅을 제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거든요.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제가 6월 23일자로 들어가서 다시 파동을 카운팅 했던 걸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A, B, C, D, A, B, C, D, E 해서 여기까지가 만약에 A파였다면 A, B, C 하고 D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각형은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기 때문에 항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A파일 가능성과 A, B, C까지 진행됐을 가능성 둘 다 놓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파동이 A, B, C, D, E로 진행된 파동이라면 여기까지가 A파, 그리고 이게 B파, 그 다음에 C파를 진행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A, B, C로 진행된 파동이라면 A, B, C, D 내려온 게 불규칙이 됩니다. 그러면 E파 연장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은 마감이 되면 마감이 될 거겠죠. 여기 A, B, C, D, E로 진행했고 여기까지가 A파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불규칙을 카운팅을 하면 안 됩니다. A파 연장이 안 되는데 불규칙으로 해서 얘가 또 연장을 한다. 여기까지가 A고 B, C로 진행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W, X, Y, X, Z, A, B, C, D, E로 진행을 했다고 봐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 W, X, Y로 올라가서 A, B, C로 잡은 거는 잘못 잡았을 수 있습니다. 여기 터미널은 잡혔는데 이거를 너무 짧게 잡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파동이 마감된 거는 A, B, C, D, E로 E파가 마감을 한 거고 여기 있는 파동은 여기서부터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A, B, C, D, E로 여기까지 올라갔고 여기까지가 WXY로 올렸고 그래서 A, B, C로 진행을 했으면 여기까지가 A파가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이 터미널, 여기 만들어져 있는 이 터미널이 터미널 길이가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터미널 시작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한 터미널의 되돌림이 얼마나 왔는지 살펴보면 여기 0.618을 딱 건드리고 올라갑니다. 이게 마감이 안 되었을 가능성도 고려를 해보려고 했는데 마감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0.618을 딱 건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
이 파동이 마감을 하지 않았을 경우, 마감을 했으면 여기가 ABC, W, X, Y, X, Z로 여기서 C파를 맞췄다.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아직 이 터미널이 마감이 안 된 겁니다. 마감이 안 됐으면 이 파동이 여기까지가 A, B, C, D하고 E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게 이 C파 내부 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파동이 내려와서 여기 있는 저점, 여기 있는 5파 시작점을 뚫고 내려가면 안 됩니다. 5파 시작점이 105.782.9, 정확한 위치는 아닌데 이 즈음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105.812.9네요. 105.812.9. 이거를 뚫고 내려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오연장 터미널이 마감이 안 되었을 경우와 마감이 되었을 경우는 여기서 C파가 끝난 거고요. 마감이 안 되었으면 내려왔다가 C파를 마치고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죠. 그게 얘가 마감이 안 되었을 때, 그랬을 경우에 시나리오고요. 만약에 얘가 마감을 했다. 그래서 618을 찍었기 때문에 마감을 했고, 마감 후에 WX, YX, Z로 올려서 C파를 맞췄다. 그러면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고점을 찍으면 이 파동이 마감이 되는 겁니다. 파동을 어떻게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C파가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A파가 어디냐? 그러면 A파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A, B, C하고 D가 요 A파만 만나고 올라가다. 그러면 강세니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강세가 아니라면 불규칙 만들고 올라가면 이 파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시나리오가 이게 지금 열려있는 파동이다. 그러면 올라가서 A, B, C, D 만들고 나서 E를 만들고 나면 그때서야 C파가 완성이 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왔다가 한 번 더 올라가는 게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파동을 보는 이유가 여기까지가 A파가 아닌 경우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파동하고 연계해서 보면 이 파동이 호빗삼각형을 만들어서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WXY가 너무 호빗삼각형 치고는 어색한 거죠. 호빗은 B, C, D 길이가 이렇게 D가 더 짧게 나오고 호빗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A파가 아닐 가능성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앞에 파동을 점검을 해보니까 여기까지 A파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B파, C파를 맞췄나 안 맞췄나 아직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 C파가 안 맞췄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오연장 터미널의 시작점을 건드리지 않고 한 번 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줘야 돼.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헷갈리게 만드는 포인트는 여기 108783.9 얘를 건드리고 올라가면 얘가 지금 마감을 한 상태에서 내려왔다가 A파를 만나고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C파 내부 파동으로 왔다가 올라가는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파동은 지금 이 전고점을 뚫으러 올라갈 수 없는 파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파동을 지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파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파동의 실마리는 파동의 도입 부분, 첫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 피날레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을 보면 이 파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파동이 이 파로 삼각형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삼각형 파동 카운팅이 가능해야 돼요. 1초봉으로 다 제가 카운팅을 해서 지금 봤는데 삼각형이 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ABC 하나 나와 있고 ABC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게 여기 있는 A파 고점을 못 넘겼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만약에 A파라면 A, B, C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여기 ABC, ABC니까 W, X, Y, X, Z 여기 ABC 했는데 이 고점을 못 넘겼잖아요. 그러면 얘는 ABC, ABC, ABC 3개로 C파를 만들 수 없는 놈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복합 조정은 삼각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A, W, X, Y, X, Z가 삼각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A, B, C, D를 해야 되는데 못 만났어요. 삼각형. 카운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얘는 W, X, Y 여기서부터 삼각형이라고 보면 A, B, C, D, E 이 파는 W, X, Y, X, Z 삼각형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A, B, C, D, E를 올리고 그런 식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카운팅이 안 되니까 일단은 C파가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 A, B, C로 진행하면 C파가 안 만들어지니 W, X, Y가 진행된 게 아니겠는가 싶은 거죠. 왜 중간에 파동에 터미널이 없는데 그게 B파가 되고 C파가 되고 하는 파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동들이 이런 파동들이거든요. 처음에 아주 작은 오차 WXY로 만들어버리는 그 오차 때문에 B파, C파, D파가 되는 건데 이 파동도 그런 파동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삼각형이 시작된 거죠. WXY 삼각형이 시작됐으면 자, 이 파동은 WXY X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냐? 끝났을 가능성은 그리 높진 않습니다. 여기 A, B,
C, D, E로 만약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가 A파, 그 다음에 B파가 충분히 많은 주름을 만들면서 그 다음 C파 만들 준비를 했거든요.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이 고점은 넘길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올라가겠죠. 만약에 이게 A, B, C였으면 D하고 E를 올려서 끝낼 거고, 그게 아니라면 A, B, C, D, E를 만들면서 삼각형을 완성을 할 겁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삼각형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더 올리면서 A, B, C, D, E를 만들거나, 만약에 A, B, C를 만들었으면 D파를 마치고 E파를 그냥 같은 파동으로 쭉 끌어올릴 겁니다. 중간에 터미널을 만들던 해서 터미널을 중간에 만들면 이 파동은 A, B, C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 파를 만들 겁니다. 이 파를 만들어서 WXY로 파동을 올리고 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동은 한 번 더 올렸다가 삼각형을 완성하고 WXY를 완성을 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A파를 만나면 그 파동이 이 파동이 마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난 건지 마감을 하고 나서 만난 건지,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 그 리스크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여기서 파동이 마감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가 A파, 여기가 A파였더라도 파동은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C파였더라도 파동은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C파였더라도 D파가 A파를 만나야 되는데 여기 만난 애들은 다 이 파동, 터미널 안에 내부 파동입니다. 그래서 만난 파동이 아닙니다. 만난 것도 없고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파동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은 이 파동의 내부 파동이거나 아니면은 C파 내부 파동, 복합 조정 파동 W, X, Y, X, Z로 한 C파를 맞췄거나 아직까지 A, B, C, D, E를 진행하거나, 그래서 여기 있는 C파를 그제서야 마치고 내려왔다가 A파를 만나고 다시 올라가서 이 파동을 마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동 카운팅을 해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고정갱신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기다리는 바닥은 오지 않고 남들 다 기대하는 고점은 오지 않더라는 게 제가 그동안에 경험한 거였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W, X, Y, X, Z로 C파가 여기서 맞췄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E파, 여기 있는 파동을 마감하는 파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올라가는 파동이 여기 있는 빨간 라인 108783.9를 안 건드리고 그냥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WXY 만들고 나서 내려와서 ABC를 했는데 여기서 그쳤어, 그리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 터미널이 여기서 마감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 B, C, D, E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빨간 라인을 건드리고 올라가면 그 파동은 이 파동 마감일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빨간 라인을 건드리지 않고 A, B, C를 마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빨간 라인 위에 있는 이 고점들은 이 터미널 안에 있는 내부 파동입니다. 만나도 하등에 상관이 없는, 지워도 상관이 없는 내부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고점 A파를 만나야 삼각형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올라가다가 내려올 파동으로 보입니다. 그 파동은 WXY 삼각형을 만들고 있는 걸로 보이고, 삼각형을 만들고 나서 WXY 만들고 나면 Y파가 삼각형이죠. 만들고 나면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WXY로는 고정갱신해서 올릴 수 없거든요. 파동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파동은 W, X, Y, X, Z로 한 번 더 내려올 수는 있어도 WXY로 진행했다면 이 파동이 될 수는 없다는 거, 그 점 참조하시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파동은 WXY로 보여서 X파로 보입니다. 그래서 WXY, XZ로 한 차례 더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WXY 삼각형으로 카운팅이 안 되는 파동이 진행됐기 때문에 WXY로 카운팅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X파가 될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는 파동을 마감한 것 같지는 않으니 여기서 ABC까지 진행했으면 E를 마치고 내려올 거고, ABC가 아니었으면 A, B, C, D, E로 진행하고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내려오면 내려온 파동이 여기 108783.9를 건드리면 시나리오를 둘 다 봐야 되고요. 이 파동이 마감된 경우와 마감되지 않은 경우, 마감된 경우라면 건드리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그걸로 이 파동을 마감하는 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 파동이 마감이 안 되었다면 A, B, C, D 하고 E를 하고 내려와서 다시 만나고 올라가는 파동이 나와야 이 파동을 마감하는 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X파를 완성하고 내려올 때 얘를 안 건드리고 올라가면 그 파동은 이 파동이 마감되지 않은 파동의 마감 파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왔다가 108783.9를 만나고 다시 올라가는 파동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AI 버블이 끝나면 시즌이 끝납니다. 나스닥 장 자체가 끝납니다. AI 버블이 끝나기 전에 왜 끝나냐면 엣지 AI나 온디바이스 AI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하고 B2B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로 돈을 벌던 애들이 돈을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는 시간하고의 갭이 있거든요. 그 갭 동안에 쭉 빠지게 되는 겁니다. 빠졌다가 다시 AI로 돈을 버는 세상이 올 때 그때는 온디바이스 AI를 가진 애들이 돈을 벌고 AI라는 핑계 대면서 돈 버는 애들이 옆에서 낄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닷컴 버블처럼 시차가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빠졌다가 올라가는 기간은 생길 겁니다. 2년 안에 그 일이 생기겠죠.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가 보편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AI 버블이 꺼져서 버블 꺼지는 시기가 끝나는 시점이 이나노 칩이 나오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더 데이터를 찾아보고 파동을 보고 해서 정리가 되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칩이 나오기 전까지 AI 버블이 꺼지고 AI 칩이 나오기 전까지 비트코인도 아마 같은 맥락을 잡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너무 멀리 보면 또 트레이딩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지금 여기 있는 파동 이거는 X파로 보인다. 그래서 A, B, C, D, E로 올리거나 아니면 A, B, C, D, E로 올렸다가 떨어지는 파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파동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담과 비트코인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